만약에 내가 구속이 된다 치더라도 나는 옥중 공천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그 측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문명으로 총선 치러야,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문명으로 총선 치러야? 네, 문명. 우리는 그 문명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점을 그래서 제가 찍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예,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개딸들이 하도 정말 아주 팬덤 정치의 그 부작용, 피해를 지금 아주 널리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개딸들 다 다음 총선에서 절대 공천을 줘서는 안 되는 이 의원들 37명 뚝 쫓고 또 무슨 수박 7적, 예,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죠. 7명을 딱 찍어서 수박 7적은 아예 제명시키고 정계를 은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마 개딸들의 횡포 이런 것들이 도를 넘자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부 예, 분열되는 것은 삼가해 주길 바랍니다. 개딸들 진정해 라고 하는 모션은 취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부추긴 게 누굽니까? 부추긴 게 이재명 자신 아닙니까? 이른바 성남지청에 출두할 때부터 또 서초동에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때부터 개딸들의 아주 열렬한 그 환호와 개딸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세과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개딸들 잘한다 이렇게 부추겨 놓고 이제 각 언론에서 개딸들의 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자. 이제 내부 총질 이는 그만둬야 된다. 이거는 바로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바다라고 이제 슬쩍 이렇게 자제시키는 이 뉘앙스를 보였지만 글쎄 아마 속으로는 이재명 그래 내가 그 기댈 때는 당신들밖에 없어. 개딸들 화이팅. 네, 이런 그 모션을 앞으로도 계속 취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네, 왜 문재인을 또 거론을 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개딸들은 그야말로 이 수박 7적의 가장 우두머리가 문재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아웃시키고 다시 문재인 세력이 이 더불어민주당을 접수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지금 이제 문재인 쪽에서 상당한 심각한 쪽으로 이재명과 이재명 개딸들 그다음에 이 의원들 한 30여 명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축출을 하려고 진짜 그러는가 상당히 아주 의심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죠. 요때가 나온 얘기입니다. 문명으로. 그러니까 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이 1년밖에 남지가 않았으니까 일단 총선은 같은 체제로 치러야 된다. 만약에 누가 당을 나다든 쪼개지면은 그거는 국민의힘만 어부지리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바로 지금 그거를 노리는 것입니다. 총선 전까지 탈당이라든가 분당 이것은 국힘 좋은 일만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총선은 내 지휘하에 같이 같은 당에 이 문패를 걸고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대표를 그만두느니 할 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구속이 된다 치더라도 나는 옥중 공천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그 측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재명은 대표 그만 안 두고 아마 옥중에 가더라도 옥중 공천권을 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은 무조건 이재명 책임하에 이재명 이름으로 공천권을 행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확고한 이재명 측의 의원들의 지금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 당을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문명으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는 이탈을 하지 말 것을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한테도 어느 정도 공천의 그 TO 비중을 예컨대 7대 3이라든가 8대 2라든가 그거는 이제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를 하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예. 한 20%나 30%는 당신들 이른바 문재인을 추종하는 이른바 문파 세력들에게 이렇게 지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나가지 마라. 나가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 저 국민의힘 윤석열 쪽에 이득이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문명총선입니다. 문명총선. 문재인과
이재명이 공동으로 간판을 내거는 그런 총선을 치르자 하는 얘기니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이 개딸들의 폐해라든가 지금 지지율이 27%, 28%까지 떨어졌죠. 예. 이재명 지지도 마찬가지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도 지금 거의 20%대로 떨어지는 마당이니까 바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문재인 세력이라도 내가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신용은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또 탈당과 분당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친문 세력, 이른바 문파 쪽하고 개딸들, 친명하고는 사실 굉장히 간극이 큽니다. 이렇게 넘어올 수 없는 그 간극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자체가 거기에 다 묻어 있습니다. 유시민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시민이 이재명을 당연히 옹호를 하죠. 이재명은 절대 이 당 대표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유시민이 옹호를 하자 이제 김종민이라고 저 사진의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충남 논산이 지역구인데요. 김종민은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이른바 반명 세력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김종민이 이제 유시민을 향해서 한마디를 했군요. 나름대로 책을 좀 읽으신 분인데 유시민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을 저렇게 묻지마 이재명 지지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라디오 뉴스에 나와서 김종민이 한 얘기입니다.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하는 때가 아니다. 이전에 유시민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유시민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두고 야권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하나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글을. 어디에 이제 자기 SNS에 글을 썼는데 야권의 대선 후보 이낙연 무슨 정세균 이 사람들을 갖고는 안 된다. 오직 이재명 하나뿐이다라고 유시민이 이재명을 이제 칭송을 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라디오 앵커가 이제 묻습니다. 유시민이 그런 글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김 의원이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하는 때가 아니다. 대통령 선거의 패배를 반성해야 될 때다. 지금은 반성해야 될 때지 대선에 누구가 또 나온다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름대로 책도 좀 읽으신 분인데 참 묻지마 이재명 지지에 대해서 안타깝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너는 틀렸다. 역적이다. 배신이다. 민주주의의 흑역사였다고 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길이 절대로 아니다.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재명은 무죄다라면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건 이재명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검찰 수사도 못 막고 재판에도 도움이 안 된다. 결정적인 건 당을 이용해서 개인 사법 문제를 막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아주 맹목적인 묻지마 이재명 지지는 민주당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하는 얘기를 김종민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저는 김종민을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합니다만은 유시민에 관해서 이 비평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응천, 조응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비명 의원 아닙니까? 조응천도 어제 저녁 때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요, 표결을 말고 제발로 구속 적부심 심사에 뚜벅뚜벅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비명 의원들은 이재명의 결단을 내려라. 민주당을 살리는 길은 당신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 있다면은 구속 적부심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에는 아주 강한 이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주류 쪽에서는 검찰 수사가 형편없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다 무죄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다 납득할 것이고 내년 총선 승리도 우리 당이 거머쥐게 될 것이다 라고 주류 친명 세력에서는 얘기를 한다. 그럼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다 수긍하고 그 말이 맞네라고 할까?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 이거는 해법이 아니다. 이재명이 딱 당권을 쥐고 공천권까지 행사하려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지도부가 마땅한 해법을 먼저 제시를 하라고 비명계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친명계가 계속 기득권만 움켜쥐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그거를 납득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게 바로 조응천 그리고 또 뭡니까 김종민 이런 비명계 의원들이 항상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금비님 가시는 길 걸음걸음마다 금비를 뿌려주세요. 우리 은사님. 금비님은 금자가 들어가고 은사님은 또 은자 실버가 들어가네요. 예, 아주 좋은 그 매치입니다. 금비님과 은사님. 예, 은사님 반갑습니다. 어서요. 충성 어쭈구리님이 화답을 해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점점 나를 지배한다. 민주당 강성 팬덤 정치. 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점점 나를 지배한다. 예, 그럽니다. 이게 이제 개딸 얘기죠. 개딸. 저렇게 아주 강성 팬덤 정치의 대표적인 게 문재인 때는 문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때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예, 개딸이 개혁의 딸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개딸 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 개혁이란 말이 거기에도 들어가는군요. 어제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 개혁의 딸이 개딸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분도 계셨죠. 그런 강성 팬덤 정치를 끊으면 불안하고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다수의 폐해가 있어도 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중독 상태다. 이른바 개딸들의 강성 팬덤 정치에 고민을 하는 민주당을 지금 한 폭의 만화로 지금 그린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후위를 잘 부탁해 철수. 이건 또 뭡니까? 김기현과 황교안이 낭떠러지에서 거의 움켜쥐고 떨어지는군요. 후위를 잘 부탁해 철수.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황교안이 어제 황교안과 안철수가 아주 D-1을 남겨놓고 또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지금 당장 김기현은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예, 대통령실의 그 행정관 행정 뭐 이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관이 어떻게 얘기를 단톡방에서 김기현 후보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녹취 파일까지 공개를 했죠. 예, 경향신문에서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물론 뭐 그것은 당연히 해당자가 이른바 친민주당 색채가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매체, 경향신문에 이걸 이제, 제보를 한 것이죠. 제보를 하니까 거기에서 공개를 했는데, 황교안이 김기현의 허리를 끼어잡고 떨어지는군요. 예, 나는 장렬하게 김기현을 안고 산나를 할 테니, 내 후위를 잘 부탁해, 철수야, 라고. 예, 황교안 후보가 글쎄요, 김기현 후보를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 이거를 집중적으로 계속 강조를 한 것은 내가 김기현 후보를 싫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미리 사전 검증을 안 하면 김기현 후보가 덜컥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 공세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미리 예방 효과를 생각을 해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김기현 후보 개인적인 사감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 말씀을 듣고 저 만평을 살펴보면은 아마 다시 새로운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만평을 살펴봤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